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센티멘트가 제공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리플의 XRP 레저에 대한 고래 활동이 지난 2년과 비교해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탑티어, 최상위 XRP 레저 주소는 계속 보유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전반적인 고래 활동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에서 1억 사이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누적 금액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지갑들이 보유하고 있는 XRP를 금액으로 보면 1년 전에는 71억 6천만 달러를 보유했다면 지금은 78억 9천만 달러의 코인을 일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은 줄었는데 탑티어들의 XRP를 계속 매집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내용은 결국에는 현재 XRP 레저의 사이드 체인 등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날들의 XRP 가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고래들이 예상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단점이 이렇게 탑티어 고래들 주소에 XRP 보유량이 과도하게 집중이 되면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적 변동성이 좌지우지되는 만큼 투자하실 때에는 고래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시는 게 XRP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코 대 멕시코 공식 웹사이트의 문서에 따르면 멕시코 중앙은행은 리플의 유동성 솔루션을 통해서 XRP를 서로 다른 두 법정 통화, 즉 미국 달러와 멕시코 페소와의 브리징 역할로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빠른 속도 또 저렴한 비용의 이점을 가진 리플의 기술과 XRP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달러가 되었든 어쨌든 기축통화가 존재하는 한 다른 국가들이 그들의 법정화폐와의 송금 결제를 위해서는 더 나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리플이 이 중심에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호주 변호사 빌 모건이 리플의 XRP 에스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 암호화폐 애호가가 리플이 법적인 명확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XRP의 에스크로 상당 부분을 팔지 않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토레스 판사는 XRP 자체는 디지털 자산이며 따라서 리플이든 브래드 갈링 하우스든 일반인이든 프로그래믹 거래에 있어서 XRP 거래는 유가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플이 XRP를 거래소에 판매할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빌 모건 변호사는 리플이 매달 XRP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기로 한 결정은 XRP의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한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산유국들도 생산량을 늘리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해서 배럴당 유가에 영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플의 현재 행보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플레이어 커뮤니티는 XRP가 단기적인 가격 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질 가치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XRP 가격 하락은 XRP의 가치를 잃는 신호가 아니라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리플의 XRP 에스크로 행보를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XRP 에스크로는 리플 입장에서는 자산이나 다름이 없고 이미 그들의 수익의 90% 이상이 미국 밖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위해서 XRP 에스크로를 거래소에 내던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XRP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XRP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 것인가? 저는 이것이 참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이런 결정을 위해서는 현재 비즈니스 플랜상 이를 가능하게 하면서 회사가 손해를 갖지 않는 어떤 펀드멘탈적인 구조가 이미 플랜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과연 리플이 그것을 현재 구축할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XRP 에스크로는 오랜 시간 풀리지 않을 숙제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이미지와 같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가 강세인 현재에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부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치 폭락의 결과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의견도 팽배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최근 사상 최대 부채 포트폴리오가 33조 달러로 정점을 찍으면서 시스템 전체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우려가 실제 상황으로 닥치게 되면 달러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XRP와 같은 암호화폐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암호화폐가 궁극에는 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등 제도권의 급격한 관심의 증가, 그리고 전통 금융사들의 암호화폐 유입은 결국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플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 자금 모금을 위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요. 해당 저널에 의하면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마스가 가상화폐 계좌로 약 4,100만 달러, 원화로 550억 원 정도의 가상화폐를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이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은 정치적으로든 정책적으로든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반암호화폐 성향의 정치인들이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들에게 암호화폐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암호화폐를 왜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레셔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암호화폐 금지법을 촉구시킬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를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지연이 될 텐데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사실 암호화폐 투자자에게도 전혀 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원 의장이 축출된 상황에서 미국의 하원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위해서라도 의장을 신속하게 뽑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원이 다시 열리게 되면 그들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다른 안건들보다 더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X 재판에 대한 관심은 우선순위에서 매우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양당이 대선 운동에 집중을 할 것이지 실질적으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시행시킬 여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암호화폐 법안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해였는데 때마침 전쟁이 터져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채권 수익률의 상승으로 채권 수익률의 상승이 결국 금리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주의지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그리 나쁜 상황도 그렇다고 좋은 상황도 아닌 그런 중립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국제정세 현황이나 미국 통화정책 현황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흐름을 눈여겨보시면서 오늘도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